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슈퍼우먼이라고도 하죠. 결혼 전부터 옷 도매 사업이 잘 되고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20대 청춘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그렇게 일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족족 성취가 따라와줘서 정말 워커홀릭처럼 보낸 20대였고 30대가 되면서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비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른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대학교 동창생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우연한 계기로 몇 번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였는데 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 다른 가정처럼 엄마가 아이 옆에 매번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뒤따라왔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살 수 있으면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세 식구 나중에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사업하는 저를 뭐든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 집안일까지 완벽하길 바라더군요. 아침도 없고 이게 뭐야? 맨날 시리얼에 빵 한 조각? 난 갓 지은 돌솥밥에 한 6첩 반상은 돼야 밥이 넘어간단 말이야. 아, 그냥 좀 먹어. 아침에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알면서 그래? 동대문 갔다가 사무실 가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래도 그렇지. 남편 밥이 이게 뭐야? 너만 일하냐? 가끔 보면 넌 일한다고 너무 생색낸다니까. 누군 일 안 하는 줄 아나? 저녁에 해줄게. 돌솥밥에 유척 반상. 아침은 그냥 넘어가자. 나도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그래. 알잖아. 지금이 철인 거. 용돈 좀 줘. 오늘 끝나고 친구들 좀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뭐 내 월급 뻔하잖아. 내가 밥 먹고 들어오면 너 전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주라. 오랜만에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친구들 좀 만나서 회포 좀 풀게. 당신은 스트레스 풀 창구라도 있지. 어쨌든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는 거지? 일찍 들어와. 아기가 아빠 기다려. 저놈의 잔소리. 용돈 좀 더 주고 잔소리를 하던가. 바라는 거 진짜 더럽게 많네.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잔소리꾼이랑 사는 건지.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벌이가 작았던 남편을 대신하여 이 집 살림을 거의 다 제가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간혹가다 남편이 필요할 때 용돈도 주고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뭐든지 제 몫이었는데 그래도 불평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과 남편이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도 그냥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한 결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마음 말이에요. 일하랴 아이 보랴 남편 챙기랴 슈퍼우먼이었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고단했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에게 평생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제가 여태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회사 직원의 한마디로 인해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 제가 어제 명동에서 사장님 남편분을 본 것 같은데?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어? 여자? 아, 뭐 나도 알아. 거래처 직원인가 그럴걸? 어제 거래처 직원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온다고 했거든. 자기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고 걱정했구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그럴 위인도 못 되고 그럴 간덩이도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왜 제 눈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죠?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기엔 팔짱도 끼고 되게 가까워 보였거든요. 정말? 원래 이가 좀 그래서 그랬나?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래도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알아볼게. 제가 사장님을 언니처럼 각별히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잘 알아보세요. 원래 남자들은 이쁜 여자랑 살아도 못생긴 여자랑 바람나는 게 남자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 좀 알아보시고 채 미치세요. 갑작스러운 직원의 말에 혼돈이 왔어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목격 증언에 의심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약속과 저에 대해 쌓여가는 불만들. 말은 안 했지만 가끔씩 양복에 묻혀오는 여자 향수 냄새. 솔직히 의심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직원의 말만 듣고 남편을 무작정 의심할 순 없었고 일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생사람 잡는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니라고 잡아떼니 사실 미안해졌고 그래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죠. 저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뒤돌아보면 참 안일했다고만 생각이 들어요. 진작 조금 더 알아볼 걸, 조금 더 눈치챌 걸 하면서요. 얼마 전에 은주 씨가 자기 봤다더라? 자기 여자랑 있었다며? 팔짱 끼고 난리 났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거래처 직원 만난다곤 했지만 당신은 직원이랑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살갑게 행동하니? 은주 씨가? 참나, 눈이 동태 아니냐? 날 어디서 봤대? 팔짱은 무슨? 내 얼굴이 얼마나 흔한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명동에서 봤대. 자기 회사 근처잖아, 명동이. 그리고 은주 씨, 우리 회사 오프 멤버인데 자기 못 알아볼 일도 없고. 웃기지 마. 나 그날 거래처 직원이랑 노원에서 밥 먹었어. 은주 씨 안경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사람 잡겠네 진짜. 진짜 아니야? 하긴 자기가 그럴 리가 없지. 자기 그럴 간덩이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은주 씨가 잘못 봤나 보지 뭐. 알겠어, 미안. 알겠어, 미안. 참나, 사람 의심 다 해놓고 참 심플하다. 기분 나빠서 이거야, 원. 은주 씨 보고 안경이나 맞추라고 그래. 알겠어, 미안해. 나도 들은 얘기니까 물어본 거지. 자기 의심스러워서 몰아붙인 건 아니잖아. 이해해줘. 미안해, 정말.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는 남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위치도 달랐어요. 그냥 제 직원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하며 이번 해프닝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프닝이 마무리될 즈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도 바쁘게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가서 어머니 생신상을 형님과 함께 차리려고 하는데
항상 바쁜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그날도 역시나 저에게 한마디씩 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쉴드 한 번을 안 쳐줬는데 남편은 늘 저의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 마음이 잘 맞고 자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한 거지만 결혼 후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사실 실망한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 남자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가보자는 마음 때문에 애써 장점만 바라보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싶었고요. 너 아주 얼굴 보기 힘들다. 아무리 돈 버느라 바쁘다지만 어쩜 이렇게 소홀해? 애비 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어머니. 요새가 한참 시즌이라 진짜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래도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좋잖아요. 내가 좋을 게 뭐 있니? 꼴랑 뭐 용돈 주는 거? 여자가 저렇게 설치고 나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평생을 그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다.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벌어놓을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죠. 우리 세 식구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요. 네가 기가 너무 세니까 하는 말이야.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신랑 내조 하나 못하면 다 꽝이라고. 알겠어? 비죽도 못 얻어먹는 얼굴인데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하여튼 너도 참 애가 일 욕심만 많아가지고 주변에 피해준다니까. 그러게, 동서, 나처럼 남편 내조하면서 사는 게 여자들 최고의 행복이다? 진짜 동서 때문에 서방님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네? 아, 무슨 말씀을. 전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인데요, 뭐. 그리고 이 일도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지. 나아지지도 않고 그냥 맨날 말년사원의 월급쟁이. 이게 다 네가 네 욕심 채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내조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인데. 동서가 뭘 몰라서 그래. 아이고. 늘 시댁에 가면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였고 용돈을 받을 땐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지만 저 때문에 남편이 잘 안 풀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잘나서 남편 앞길을 막는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실드 쳐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며 이때다 싶었는지 본인의 불만을 막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남편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워낙 성격 자체가 무딘 편이기도 해서 화를 낼 일이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죽도 못 얻어먹잖아. 얘 일한다는 핑계로 엄마들 살 빠진 거 같지 않아? 맨날 시리얼에 토스트해. 아니, 뭐야? 너 일한다고 얘 밥도 굶기니? 얘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시집으로 왔으면 며느리 노릇이랑 와이프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얼마를 버는지 내 알 바 아니다만. 네가 하는 거 지금 남편한테 넘기고 넌 집에 들어앉아. 그래, 그게 좋은 방법이다. 자기도 하는 일인데 나라고 못하겠어?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지. 큰일인데. 자기는 집에 있고. 아, 무슨. 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은 이의가 더 많은데
밥은 본인이 좀 차려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일하느라 바쁜 건데 연애할 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결혼이고요. 뭐야? 그래서 지금 끝까지 네 잘못은 없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 기가 너무 세다는 거야. 지 남편 굽는 생각은 못하고. 엄마, 말을 마. 내가 말하자면 입 아파. 밥은 고사하고 그냥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일하는 기계랑 결혼했는지 이 여자랑 결혼했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냥 내 발자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또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그저 열심히 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던 건데 혼자만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일이 바쁘고 금전적으로 가게 형편에 도움이 되니 무작정 참아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남편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할 따름이었어요.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늘 들었던 얘기지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속상하던지 열심히 잘하고자 했던 거였지만 현타도 왔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면서 자기는 꼭 그럴 때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님 부추기더라? 내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속이 시원해? 아니면 자기도 이때다 싶어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제야 말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너 돈 많이 벌어오는 건 좋은데 솔직히 집에 있는 남편도 생각해야지. 밥은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하늘이고 넌 땅이잖아. 그러니까 진작 밥 챙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그런 소리를 했겠니? 그리고 막말로 나도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넌 회사 일은 절대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왜? 내가 너보다 잘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긴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자긴 안정적인 회사원이 제일 좋다며. 네가 얼마나 바쁘길래 나 밥도 안 차려주고 일하나 싶어서 그런다. 내가 해보려고. 너 사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놈의 밥. 정말 밥에 무슨 걸신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밥에 집착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렇게 원하는 거니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지키는 그런 슈퍼우먼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오죽하면 저렇게 밥에 집착할까 하면서 그 소원 좀 내가 잘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 큰일이 나게 되었고 자체 제작 디자인 상품이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그로 인해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디자인이 유출이 되어 이미 시장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사장님, 어떡해요? 이미 저희 디자인 도매 시장에 쫙 깔렸어요. 유출 같은데 어쩌죠? 아, 이런 경우 또 처음이라. 일단 알아봐야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아, 돌겠네. 이번에 진짜 자체 제작으로 완전 준비 빡세게 한 건데. 근데 은주 씨가 전화가 안 되는데 어째요? 근데 은주 씨도 마지막까지 디자인 확인했던 터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은주 씨 전화 안 받아? 내가 해볼게. 아니,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사람인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일단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갑작스럽게 처음 시작부터 함께해온 직원의 연락 두절과 함께 디자인 유출로 인해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어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이었는데 정황상 처음부터 함께해온 직원이 유출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 저 역시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놨고 저희 회사는 큰 손해를 결국 보게 되고 말았죠. 그렇게 일에 지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조그만 소리로 받고 있더라고요. 무슨 전화길래 화장실까지 가서 숨어서 받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 절 발견하고 무슨 죄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 깜짝이야. 아,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내야지. 놀랬잖아. 언제 왔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아, 그냥 좀 일이 안 좋게 돼서. 웬일이야? 우리 회사 얘기를 다 먼저 물어보고.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밥 좀 차려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밥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지치는 하루네. 쉬어야 할 것 같아. 근데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그렇게 속닥속닥대면서 통화를 해? 자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긴 자긴 그럴 일이 아니지. 장난 아니야? 바람은 무슨? 그래,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밥은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푹 쉬어. 쉬는 게 최고긴 하지. 내가 힘든 걸 알았는지 오늘따라 다정한 남편이 매우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했어도 디자인 유출은 처음이어서 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에 골이 지끈지끈 아파졌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며칠 전 시어머니 생신을 얘기하시며 시댁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댁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일이 터졌고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한 번 길길이 날뛰시며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군요. 원래도 절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정말 심했고 오히려 이때다 싶어 저를 내치는 꼴 같았어요.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못 간다고? 그럼 그렇지. 넌 일이 더 중요하지? 아주 일한다고 지 혼자 바쁘지? 됐고. 그래, 이참에 아예 끝내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행을 갑자기 이번 주말에 가자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회사에 일이 터져가지고 이거 회사 일 천천히 해결되면 그때 같이 가요. 네? 지금은 진짜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거라. 난 너같이 일에 미쳐 있어 집안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내가 이러려고 며느리 본 줄 알아? 그저 네 서방 봉양 잘하고 밥 잘 챙겨주는 며느리면 됐어. 밖에 나돌면서 내조 안 하는 앤 딱 질색이야. 일 문제로 시댁 여행을 못 간다고 하자 어머님은 이혼을 하라고 하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막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혼을 하라고 종용까지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와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남편 또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회사 일도 치여서 힘든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정말 화가 나면서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알게 된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의 통화 목록을 찾아보니 남편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 깊은 사이였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며 통화 목록이며 죄다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였어요. 전 울분을 토하며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며 저에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이래서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했구나. 나 같은 며느리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그리고 어차피 너도 일이 좋잖아. 그냥 일이랑 결혼해. 그게 낫지 않겠어? 이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쩜 그래? 내 돈 받을 땐 좋았고 이제 와서 끝내자고?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처음부터 그냥 돈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은 하고 싶고 남편 대접은 다 받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참나. 나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 막판에 더럽게 소송까지 할 필요 없잖아. 진짜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빼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여자가 통화를 받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제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통화를 많이 한 저의 직원이었죠. 오픈 멤버기도 했고 슬쩍 저에게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해준 직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파탄나길 바랬는지 일부러 귀띔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전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에 기가 찰 뿐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인 줄만 알고 전화를 해맑게 받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이 눈이 맞아 디자인 유출도 했던 거였고 저를 망하게 하고 본인들이 잘 살려고 했던 게 분명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시댁도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에게 뒤통수를 이렇게 맞게 되니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니, 어머님이 나 비행기표 주셨더라. 어차피 자기 와이프 못 간다며. 이제 날 며느리로 인정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 대표도 나 잠적하고 뭐 어쩌겠어. 자기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잖아. 이제 우리도 대박 낼 수 있어. 이 돈 챙겨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자기 그동안 못 얻어먹었던 밥 다 내가 해줄게. 자기 듣고 있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와이프 또 옆에서 자고 있구나.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해. 내일 전화할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상간녀는 남편인 줄 알고 모든 걸 풀어버렸던 거죠. 시댁과 상간녀 모두 한통속인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직원은 제가 정말 믿었던 직원이었는데 설마 아닐 거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이혼은 생각해봤고? 너 여행도 못 가고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잖아. 이혼해. 우리 아들도 이제 좀 평범한 여자 만나서 밥 좀 얻어먹고 살아보자. 너 아주 네 생각만 하는 거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혼해. 그래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하죠. 언제 다녀와서 해요? 그냥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 자리에 앉게 될 그 상간녀는 제가 특별히 이코노미가 아닌 1등석으로 올려줄 테니 한번 새로운 가족여행 즐기다 와봐요. 그럼 이만. 아이고, 이제서야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네. 너도 역시나 네가 이 집이랑 어울리지 않는 인간인 걸 깨달았나 보지? 어울리지 않는 인간?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인간들은 당신들이지. 무식하고 거지 같고 내 돈이 좋아서 기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밥 차려라 뭐해라. 왜? 내 디자인 유출해서 도매센터 하나 차리면 본인들이 더 잘 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뭘 오해하나 본데? 일단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봐. 전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디자인 유출을 했다는 정황을 빌미 삼아 정확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유책 사유자인 남편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한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남편이 알게 되자 이혼하자고 하던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게. 모지란이랑 잘 살아봐. 어디 한번 둘 다 알거지 돼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네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먼저 듣고 얘기해. 그때 이혼하자고 한 거는 그냥 나도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아까 엄마한테도 전화 받았어. 그럼 잘 알겠네. 내가 무슨 생각인지. 너 은주인지 나발인지 하는 것이랑 잘 살아보고 내 뒤통수 친 값으로 어디 성공해봐. 뒤통수라니? 무슨 말을? 그리고 은주 씨랑은 오해야. 그냥 좀 안면만 있고 몇 번 밥 먹은 게 다라고. 오해하지 마. 이게 딱 잘라 머리새네. 그러면 그럴수록 너만 불리해져. 그냥 깔끔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끝내자. 네가 원하던 거잖아. 네 통화 목록, 문자 목록 다 봤어. 발뺌할 생각 마. 나한테 정말 뒤통수 치고 너네 잘 살려고 했겠다. 참네. 넌 우리 딸 생각은 안 하니? 아니라니까. 진짜 오해라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 여자 정신 이상자야, 진짜로. 나 못 믿어? 나 아이 아빠잖아. 더러운 입에 애 갖다 붙이지 마.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통수 치고 나르려고 했던 놈이야. 철저히 이기적인 놈. 제가 건 소송장들을 각자 받게 되자 이제서야 사대 파악이 됐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특히나 제가 저희 직원과 바람을 저지르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상간녀를 찾아내어 디자인 유출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이 말을 탁 치며 후회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애 낳고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저것이 우리 아들 꼬드긴 거라잖아. 왜 우리 아들한테 소송을 거니? 나도 잠깐 제 말에 홀려서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번 건 넘어가고 그냥 덮고 살자.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우리 직원이랑 바람난 것만 안 걸렸으면 이대로 합의 이혼하고 끝날 줄 알았겠지. 다들 한통 속으로 내 회사 디자인 유출해. 나랑 이혼, 그리고 재혼까지 생각했나 본데 어림없어.
절대 용서 안 해. 나 배신한 대가 치를 테니까 기다려. 예, 우린 몰랐다니까. 제가 너네 회사에 피해 입힌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쟤랑 엮지 말아라.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본인들만 쏙 빠져나가려고? 항상 이런 식이지? 인간들이 덜 돼가지고. 저것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꼬락선이 아주 웃기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이제 내 시엄마도 아니니 내가 대우해줄 필요는 없지. 끝까지 본인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비겁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디자인 유출건으로 수사가 이어지자 모든 걸 법정에서 술술 불었습니다. 남편이랑 짜고 제 회사의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빼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랑 이혼하면 둘이서 이런 도매업체를 차려서 제 뒤통수를 된통 치려고 했다는 것까지 모두 불었어요. 결국은 남편도 완전히 한통속이었고, 법원은 그런 상간 남녀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상간녀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유출건으로 회사 피해 손실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간녀와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남편 또한 제 디자인 유출에 대해 같은 공범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막대한 벌금형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이것뿐만 아니라도 저희 회사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상간녀는 구속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모든 빚을 내어 저희 회사와 저에게 돈을 물어줘야 했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과 상간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저에게 소송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기여한 재산은 없었고 다 저의 특유 재산이었어요. 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특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은 상간녀와 한통속으로 저를 배신한 대가로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제서야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더군요. 아니나, 네가 너무 밖으로만 도니까 그랬던 거지. 너도 잘못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퉁치고 서로 넘어가자, 제발. 내가 뭘 소홀히 했어? 너 밥 몇 번 못 차려준 거? 진짜 밥집놈이네, 이거.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잖아. 왜 이래? 이제 뜨신 밥이 그리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회사 거 다 빼돌리려고 했니? 넌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놈이야. 그냥 이제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밥 너네 엄마한테 얻어먹으면서 살아봐. 너네 엄마도 그렇게 너 밥 못 먹는 타령 해댔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야. 며느리 잘난 거 고깝게 여기는 시어머니랑 무슨 말을 해. 아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다시 합쳐라, 제발. 내가 그동안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다 사과할게. 우리 아들만 다시 받아줘. 그런 여우 같은 것한테 놀아나서 이 꼴 난 거니까 제발. 우리 며느라가 착하지? 이제 와서? 다 잃고 돈이 아쉬우니까 그런가 보지? 평소에 그렇게 남편 밥 차려주라고 구박을 하더니 정신 나간 것들, 에라이. 나 아이 아빠잖아. 이래도 용서가 안 될까? 한평생 이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 뭐 먹고 살라고 이혼한다는 거야. 너 남 뒤통수 잘 치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인간 쓰레기처럼.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 개가천선한 척 쇼하지 말고. 그렇게 빌고 비는 둘을 뒤로 한 채 전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왔고 유출권은 이미 유출이 되어버려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한동안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시원섭섭했어요. 그리고 배신당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룬 적도 참 많았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론 이젠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일에 더 매달리다 보니 작년 연매출은 여태까지 찍었던 연매출의 2배를 넘게 찍어서 더 잘 되었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은 아이를 통해서 끈질기게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단호하게 차단을 해버렸고요.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잃고 잘하는 걸 보니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해서 사람 볼 줄 몰랐던 제가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꼭 뒤따르길 마련이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시길 꼭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드디어 꿈을 이뤘을 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평범한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임신 준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에만 힘쓴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던 건지 어느 하나 저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이 앞섰던 지난 나날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없던 애도 생기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요즘엔 40이 넘어도 애만 잘 낳더라. 아, 그건 그렇고 원종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 저녁에 시간 되지? 가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도련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 어떤 여자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머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들 둘이 다 장가 갔으니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뭐 싱글벙글이시지. 누가 됐든 간에 자식들 둘이나 장가 갔으니 엄마도 아마 한시름 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없이 홀로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말이야. 나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엄마 내서 보자고. 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어. 자기 잘 다녀오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야겠다. 어머님 좀 쉬시게. 이따가 봐요. 한참 몸 관리를 하며 애쓰고 있던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였고 저와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라 저 역시도 기뻤어요. 이왕이면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지낼 수 있게 서글서글한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어머님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를 마주했는데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상만 좋았지 동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은 있겠지만 제 기준 최악이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이제 오시나 봐요? 저도 이제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도련님 눈 엄청 높으셨구나.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어머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집에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칠 거니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 진짜 좋네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어머님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더니 너무 좋으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자리는 이어졌어요. 동서는 뒤늦게 머리가 튀어서 대학을 늦게 갔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난임휴직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선배라고 했을 때 동서가 부담을 느낄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여자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주부 생활은 어떻냐는 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부럽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다 설거지 두고 갈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과일도 좀 들면서 얘기 좀 나눠요. 네, 그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데 그럼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싶은데. 그런 삶은 어떠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알겠죠? 아, 형님이라 부를게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 그리고 저 그 국시 보면 의사 될 거니까 만약 어디 안 좋은 데 있음 진찰 받으러 한번 와보세요. 아, 뭐 그러죠. 뭐 끼리끼리 만나겠지만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참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머나, 제 걱정을 왜 하세요? 전 어차피 의사인데 원종 씨가 저한테 잘해야죠. 의사인 제가 시집 와주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몰라도 될 거예요. 은근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원종 씨 인품 보고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죠. 뒤늦게 공구머리가 튀어 아직 면허시험도 안 본 예비의사인 동서가 저렇게 얘기하니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합리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첫인상이 끝이 났고, 동서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의사일 때도 고개가 빳빳했던 동서는 진짜 의사가 되자마자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습니다. 조금은 예의 없지만 말이에요.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의사치고 약간 경박스러운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의사 되니 좋으시죠? 의사 며느리면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신나셔가지고 동네에 플래카드 들고 자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니 참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예물 어떤 거 해주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 예물 해줄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원하는 거 따로 있니? 그래, 너 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마. 본 거 혹시 어떤 거야?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이렇게 센스 넘치실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거 물방울 다이아부터 순금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봤거든요.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결혼 전에 맞추러 가자. 이제 곧 결혼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지내야겠어. 피로도가 몰리면 안 되잖니. 역시 어머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원종 씨가 딱 어머님 닮은 것이 센스가 만점인 거 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뭐 의사 며느리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진 마세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잖아요. 옆에서 듣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예의가 없다고도 느꼈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고 애초에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자 저에게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줄 거냐는 둥 먼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해줄 건데 애초부터 저렇게 뭐 해줘라 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했고요. 형님은요? 어머님은 이렇게 예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뭐 선물 없어요? 그래도 이 집에 의사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친구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밖에 대우 못 받고 시집 간다고 하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능력이 없으시려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원하는 선물이 있는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새 식구 맞이하는 건데. 근데 말끝마다 의사를 갖다 붙이면서 꼭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으니 모든 걸 해놓아라 하는 격 같아서 기분이 언짢긴 하네. 우리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한 건 아니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랑 결혼할 원종 씨까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 답답해서 상종을 못 한다니까. 뭘 알아야 상종을 하지. 꼰대력 웬열? 진짜 어이 창렬. 혹시 저 의사라고 무슨 자격지심 있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러면 대박인 건데. 형님 스타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진짜 어이 장렬. 아니, 난 그냥 동서가 그래도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기에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피곤하잖아. 나도 동서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온 만큼 집안 어른들한테 예의 좀 갖춰줬으면 해. 적반하장 동서의 태도에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죽어도 안 참는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 구분 못해가며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니 그래 뭐 어쩌겠나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좀 참아라.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서야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아무래도 학교도 늦게 가고 뒤늦게 이룬 꿈이잖니. 그저 원종이랑 사이좋게만을 바래야지. 뭐 우리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원종이가 데리고 살 건데. 그러게요. 제가 못 참고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례를 저질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로 요즘 들어 저도 참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직 소식 없는 거지? 그래도 너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 애 없어도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 말고 너 생각만 해.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항상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임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없어도 괜찮으니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게 동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도 좋아하는 서방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네가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한다며 시댁에 들른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출동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도 외국물이라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겠다. 얼른 와서 앉거라.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머님, 선물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크림이랑 스카프, 그리고 카드 지갑이에요. 어머님 선물로 어떠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맙다. 그래도 잘 쓰마. 여행하다가 내 생각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잘 쓸게. 아, 그리고 형님 건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어머님은 외출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형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쓸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주부가 다 그렇죠 뭐. 에이, 그래도 재수씨 너무하셨다. 이 사람 것도 하나 사주시지. 원종이 넌 뭐했냐? 너 영수 섭섭하겠다. 별거 아닌 걸로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무던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섭섭하시죠? 오히려 서방님과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도 민망하더군요. 그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선물 왜 안 사왔어?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최선이었죠.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은데.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럼 이거 크림 큰애 쓸래? 난 우리 둘째한테 받은 걸로 치마. 크림도 많긴 해서. 큰애가 가져가. 어머, 어머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님 쓰세요.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하거든요. 형님은 무슨 집에 있으면서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어머님도 집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원래도 멋쟁이시니까. 그래, 잘했어. 뭐 선물 바라지도 안 하는 걸 뭐.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지. 배고프겠다. 외국 다녀왔길래 칼칼한 거 했어. 서방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파전 좀 해봤어요. 동서도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네. 금방 내올게요. 앉아들 계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인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고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싸리 넌 죄다 하는 이 심보 말이에요. 그날 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른도 계시고 굳이 어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픔을 건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놓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아예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상대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죠. 얼마나 옆에서 조잘조잘 신경을 긁던지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나 긁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화를 눌렀습니다. 형님, 요즘엔 딩크가 유행이라는데 형님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면서요?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기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겠다.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일어나 본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동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였는데. 가족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요즘엔 임신율에 나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형님은 노산 아니에요? 은근히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러다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바쁜 게 의사인데 뭐 의사가 임신할 시간이 있나요? 전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은 좀 뒤늦게 할 것 같으니 걱정 놓으세요. 설마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근데 의사 며느리에 임신까지 한 방에 된다고 하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서 임신 계획까지 알 바 아니고 말 조심 좀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아픔 후벼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악랄하고 치졸한 거야. 동서가 어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후회하지 말고 말 가려서 해. 나중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동서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은 생각에 쳐다보니 계속 저를 툭툭 건드리며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린 친구랑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진짜 어린 것 본때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관의 형태를 이어나갔죠.
형님,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특유의 형님 고상한 척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거북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우와 떠는 그 모습. 아니 집에서 놀면서 주부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고상을 떠는 거예요? 저 같은 의사도 그렇게 고상 안 떠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사회생활하는 사람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하시려거든. 본인 앞가림부터 잘하시면서 충고 좀 하세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제가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뒤로 잠을 못 자요. 알아요?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왈가왈부하는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앞뒤 구분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진짜 별.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의사면허 타이틀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어쩜 그렇게 뇌에서 거치지도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애가 의사 한다니까 의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말. 환자들이 불쌍해. 저 이제 곧 대형 병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소화기내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병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소화기내과부터 돌긴 할 건데 산부인과도 돌아야 하니까 형님 난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진료 보시거든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게 잘 보여야 형님 신상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 구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형님? 충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훈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갓 들어온 의사동서가 자기한테 평생 잘 보이라며 으스대는데 진짜 웃음이 터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병원 소화기내과라니 참 세상도 좁고 내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콧대를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즉시 동서 등짝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그리곤 한마디 해버렸죠.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또박또박 말만 잘하던 인간이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인턴아, 난 이 직속 교수야. 그 병원 소화기내과 지금은 휴직 중이고 너 어떡할래 이제? 당장 바짝 기지 못해? 무슨 형님이 의사라고요? 아니 원종 씨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무슨 형님이 의사를?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지가 꽤 돼도 거실에 나오지 않자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주방 뒤에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는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심성이 고왔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풀스윙에 동서는 나가 떨어져 버렸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어이없어 하기만 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 들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뒤에서 사람한테 막말하면 좋으냐? 그리고 고작 인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직업이라고 사람을 걸핏하면 무시해?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 형님이 너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네 형님은 지금 대학병원 교수야. 알겠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지는 인턴이고 어떻고 평생 잘 보여?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 어머니,
어떻게 제 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신다길래 당연히 저희가 교수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형님,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 저도 속은 기분이에요. 왜? 동수한텐 주부든 교수든 뭐가 상관이 크게 있나? 어머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어머님이 뺨을 올려다 붙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올려다 붙였을 거야. 무식한 게.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너라네 잘 알겠다 아주.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알아? 인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동서는 저한테 패기 있게 되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저에게 빌었어요.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돌과의 교수라고 하니 이런저런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자 서방님이며 남편이며 하나둘 주방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은 이런 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서방님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서방님 표정 또한 동서에게 정이 다 털린 눈빛이더군요. 아마도 연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의사지휘를 앞세우며 피곤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만 올린 거니 다 취소해.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원종이 너 선택해. 얘랑 계속해서 살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 보이니까. 형님, 아니 교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인턴이 여러 과를 돈다지만 그래도 수학인 내과 가면 교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을 건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왜? 아까처럼 지꺼를 보시지. 너 레지할 때 다른 과 선택해도 나 안 만날 것 같지? 내가 그 과 교수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시험도 중요하다지만 인성이 바닥인 네가 네 동료들 중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평생 머무르겠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의사가 뭘 그렇게 대수라고 모가지에 힘만 빳빳이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홀대해? 진짜 실망이다.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착한 형수님이랑 엄마가 이럴 정도면 너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너 의사라고 빳빳이 구는 거 진짜 참는데 한계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자 그냥. 난 우리 식구 무시하는 인간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대신 집이며 혼수며 다 네가 기책사유니 소송할 거야.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몸만 나가. 엄마가 해준 예물 싹 다 두고 나갈 준비하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서방님까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랍시고 이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썼는데 결국 그 못된 마음심보가 본인만 힘들게 한 꼴이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울더라도 나가서 울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쫓으셨어요. 그대로 동서는 벗은 발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절 위로했어요. 재수없게 이 집에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아님 네 집으로 가던지. 예,
여기다가 소금 뿌려라. 당신 괜찮아?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하여튼 이번에 아주 잘 됐어. 의사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눈꼴 시렸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온종이한텐 좀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평생 사느니 애초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런 며느리 볼 바엔 그냥 안 보고 말지. 원종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 같네요. 저 괜찮으니까 형수님 마음이나 많이 달래주세요. 저도 저런 여자인 줄은 오늘에서야 정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참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셨는지 큰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동서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놀란 동서는 그렇게 쫓겨났고 전 휴직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 엄청 사색이 되어 쳐다도 보지 못하는 꼴을 보니 인간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거의 의사랍시고 맨몸뚱이로 온 것이어서 가져갈 재산은 없었고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식 후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한 어림없었어요. 저희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파혼 사유는 무조건 동서 탓이었기 때문에 서방님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동서였어요. 결국 동서의 최후였습니다. 중간에 교수실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본인 앞길을 막을까봐 하는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후지더군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의사가 돼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누가 알까 봐요. 제발 저 반성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후지구나 너. 인턴 나부랭이가 어디서 의사 행세하면서 깝죽거리길.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 난 여기서 네 얼굴 보면서 일할 자신이 없다.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괜찮아도 네가 괜찮겠어? 아무리 병원이 크다지만 언젠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러니 애초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니? 너 이러는 거 우습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런 애한테 내가 휘둘렸다는 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동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무사히 출산휴가 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식한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찔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도 본인이 움찔하더니 결국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를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교수 권한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발 저리듯 나가준 덕분에 병원에서 그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되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동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정말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막 말문이 트여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하루하루 아이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또다시 남은 육아를 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이뤄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온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미니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이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 해라. 특히 첫째 너,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윗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아,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길 기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서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대시옷이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구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날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 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딸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네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아휴. 말없는 시어머니도 욕하시고 아주버님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했어요. 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은 악덕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사람 금 나누는 거에 질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고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혼 후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게도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따로 분할 받을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 지금 아빠와 엄마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핏줄이 뭔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아빠를 만난다는 것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매번 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랑도 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시어머니도 살가우신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늘 무던하게 잘해주시고요.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님이랑 평생 가족이 될 뻔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한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늘 가슴 한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나 역시 모든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기쁘죠. 늘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젠간 이렇게 행복해질 날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쁜 일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럼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